네, 안녕하세요. 서지영 검사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진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JTBC 뉴스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것이 2018년 1월 29일 딱 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강제추행과 인사보복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2년 선고 등은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행이 있은 지 8년 3개월, 인사보복이 있은 지 3년 5개월 만에 2심 선고가 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이 너무나 멀고도 험했고 그 고통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이었지만 한 명의 검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로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우연히 느낍니다. 세상이 얼마나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검찰이 정의로워한다는 것,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말한 대가로 변호사도 검사도 하지 못하고 평생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1년 동안 입을 연 피해자로 그리고 공익 제보자로 살면서 느낀 고통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정말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느낀 고통의 원인은 첫째는 조직적인 은폐, 둘째는 2차 가해, 셋째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 넷째는 피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이었습니다. 먼저 조직적 은폐인데요. 다른 모든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피해 사실을 진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조직 보호 논리를 우선 내세우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사실 모든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요. 그것을 가장 정의로워야 할 기관인 검찰조차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다는 사실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저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내부 고발자들도 두려워하는 것인데 바로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2차 가해입니다. 저 역시 제가 그런 글을 올리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업무 능력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검사를 만들 것이고 정치하려고 그런다는 등 음해를 할 것이라고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도 그런 예상을 올렸었는데 그런 예상과 너무나 적중하게 그대로 그와 같은 2차 가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2차 가해들이 바로 제가 15년간 일해왔고 지금도 소속되어 있는 정의 수호 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많은 검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검찰에서 앞으로 성범죄가 근절될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서지원처럼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은 100% 장담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2차 가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성범죄가 근절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 사회는 지나치게 가해자들, 범죄자들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항상 괴롭고 우울하고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만을 강요해왔습니다. 피해자다움 따위 없습니다. 피해자야말로 그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될 사람입니다. 제발 가해자들, 범죄자들이야말로 가해자다움, 범죄자다움을 장착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것에는 별 관심 없이 피해자들을 성적인 흥미 대상으로 소비하고 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데 오히려 앞장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언론의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언론에서 미투를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한 책을 보았습니다. 성인의 29%가 에이즈 감염인으로
성인 평균 기대 수명이 61세에 불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1년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후 한 시골 지역을 조사한 결과 7년 만에 기대 수명이 12년이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에이즈 때문에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에이즈 치료약을 공공 자금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공동체로 인하여 죽어갔던 것일까요? 저 역시 묻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범죄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해온 이 공동체로 인하여 입을 열지도 못한 채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던 것일까요? 피해자들을 입을 열 수 없게 만든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나 나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피해 사실을, 진실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들을 꽃뱀, 창녀 등으로 부르며 의심하고 손가락질해온 이 공동체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성범죄는 결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집단적인 범죄였고 약자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홀로코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미투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성범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것,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라는 것,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미투입니다. 누군가 정의를 말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시대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온 이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